독립언론 제주의 소리와 1인 미디어 IMP터가 함께하는 공동기획, 오늘은 원더풀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제주의 소리 이승록 정치부장과 문윤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원희룡 지사가 원더풀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이 원더풀TV가 이게 제주도청에서 공적으로 하는 채널인가요? 아니면 원지사 개인 채널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제주도의 공식 채널은 아닙니다. 원희룡 지사 개인 채널이죠. 그래서 이름도 그래서 원더풀TV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지사가 이렇게 개인적인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부분에 문제는 없는 거죠? 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 원희룡 지사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지사 중에 한 10개 시도지사는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박원순 TV, 네, 그렇죠.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이용석 TV, 이렇게 광역잔치장 명칭 이름을 따서 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지사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이었죠? 원희룡 지사, 그러니까 원더풀TV가 한참 이제 사람들 얘기 속에 이제 될 때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게 일과 업무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해갖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때가 이게 도의회 질의 기간이었죠? 예. 도의회 임시회 기간인데 도정 질문 기간이었습니다. 도정 질문 시기에 오후 1시에 지사는 집무실에서 특히 그때 구독자 1000명이 넘었다고 춤추고 좀 난리 부르스치다가 도민들하고 도의원들한테 좀 질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업무 시간에. 문 기자가 볼 때 원더풀TV 좀 보셨어요? 이게 영상도 몇 개? 예, 봤습니다. 요새 한참 이제 그래도 전문이 이제 뉴미디어부 쪽이니까는 원지사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다른 유튜브 채널 영상과 좀 비교하면 좀 어떤가요? 좀 재미가 있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콘텐츠 자체는 딱히 재밌진 않은데 다만 그걸 형식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방식은 소위 선수의 손이 좀 더딥혀진 것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간단히 썸네일을 만드는 것부터 그리고 영상 전반적인 흐름을 구성하는 것까지 최근 유튜브 트렌드와 문법에 맞게 그거는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제 운영을 하지만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새 유튜버가 뜬다고 해서 그거를 굉장히 배우러 다니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닌데, 근데 이 영상 편집이나 그다음 촬영 이런 것들은 그럼 도대체 누가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도청 공보관한테 공식 질의를 해봤습니다. 일단 도청 공보관은 지금 도청에도 영상팀이 있거든요. 근데 도청에서 공식적으로 찍진 않는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답변에 의하면 원희룡 지사 지인, 팬클럽 이분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까지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는 웹캠으로 찍는다고 하는데 정확한 시스템 잘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도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단 조건은 도정 홍보 뉴스 같은 경우에는 도청 자료 영상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답변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문준영 기자가 얘기했듯이 약간 자원봉사 수준의 영상 퀄리티는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 서포트하는 자원봉사라면 하루에 한두 번을 하는데 지금 원지사가 지금 7개월째 지금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2편 이상씩 올라가죠?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하는데 한두 번이면 자원봉사는 이해하는데 누가 암묵적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지원하는 세력이 있다는, 물론 이제 금전적 지원 없다고 하는데 과연 금전적 지원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혹은 있습니다. IMP터TV라는 유튜브 채널이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영상을 2개씩 올리거든요. 근데 2개 중에 하나는 제가 외주 PD의 도움을 좀 받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영상은 10분짜리지만 이걸 사실 편집하는 데는 서너 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서너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컷 편집하고 촬영하고 뭐 이런 것 따지면 거의 이틀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개인 그다음 자원봉사자로만 이루어져서 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조금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거고 뭐 할 수는 있겠죠. 뭐 그렇게 근데 뭐 원희룡 지사의 팬클럽이 그렇게 대단해 한 그 원지사 팬클럽이 한 10,000명 정도? 아니죠. 원인지사 팬클럽 한 300명, 200명, 300명 될 겁니다. 야, 200~300명 중에서 그 유튜브의 트렌드를 쫓아갈 만한 그런 전문가 분도 있었다. 놀랍네요. 자, 이게 제가 그 원희룡 지사의 이 원더풀 TV 이렇게 보면은 그 아까 이제 문 기자가 얘기했듯이 썸네일이나 이 제목 짓기가 점점 이제 다른 유튜버들 많지 아니면 더 좀 자극적으로 막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그 지난주인가 뭐 제주 2대 미녀 그러니까 제주가 낳은 2대 미녀 조수빈 뭐 이런 뭐 그다음에 수재 뭐 원희룡과의 만남 이건데 사실 요새는 이 그 유튜브에서 이런 어떤 젠더 감성을 파괴하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희룡 지사가 공식적인 뭐 공식적이진 않지만 개인 채널에 이런 제목을 붙였다? 이 부분은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거 아닐까? 요즘 유튜브가 낚는다고 낚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사실 그 일반적인 이제 언론사도 이게 그 낚시 제목을 지어서 사람을 끌어들이냐 마느냐 그 되게 기자들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주 도정 70만 제주 도민들을 이렇게 대표하는 제주 도지사가 개인 채널에서 막 이런 제목을 짓기는 뭐 충분히 더 괜찮은 제목을 지을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원더풀 TV에 이제 문제점 짚고 넘어갈 게 그 의외로 출연진들이 많아요. 그게 뭐 혼자서 라이브 하는 방송도 있지만은 관련된 뭐 전문가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이게 오는데 제가 알기로 행복주택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 주택가 그 담당 공무원을 부르더라고요. 뭐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출연료는 안 좋겠죠? 당연하죠. 지사가 오라는데 지사가 도장이 대빵인데 지사가 나오라면 나와야죠. 그리고 좀 나오는 출연자들이 좀 많이 나오는 출연자가 이제 그 비서관 나오고 좀 관련 정책에 뒷받침하는 도정 친화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온다는 게 문제죠. 또. 그러니까 이 도정 친화적인 인물들이 나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제주도에서 용역을 해주갖고 그 관련된 사람이 나온다. 이거는 뭐 주고받는 건 없지만 우리가 인지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2공항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제2공항을 찬성하는 측 분들이 뭐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특히나 이제 캠프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좀 나오고 그런데 이게 저는 왜 제주도지사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소통을 하겠다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출연진으로 안 나올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하는 사람은 일부러 안 부르는 건지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거니까 부를 필요가 없다? 아니 뭐 개인의 지향과 맞는 건 뭐 개인 유튜브니까 뭐 자유다 뭐 이런 식인데 사실 이 지점에서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떤 이런 논란이 될 때마다 원희룡 지사가 빠져나가는 방법은 이거는 철저히 개인의 사적 유튜브다. 그러니까 인력 예산이 도청의 공적 영역에 투입되지 않고 개인과 지인이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들이 조금 타겟을 잘못 잡고 있다는 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구독자 입장,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예를 들면 개인 유튜브, 원희룡의 개인 유튜브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출연을 하고요. 동시에 제주도청 공식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실 콘텐츠가 올라가긴 하는데 원희룡의 개인 채널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거나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그랬을 때 원지사는 항상 공적인 부분보다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될 거 없다면서 피해 갔지만 예를 들면
제2공항 관련돼서 논란이 많았을 때 네, 그렇죠. 그 뭐 범도민 반대위에서 그 원희룡 지사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가짜 뉴스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기존의 원희룡 지사가 따랐던 논리대로라면 이건 내 채널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데 이 반박 보도 자료를 제주도청 공보관실에서 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했으니까는 이거는 뭐 공식 답변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또 이 답변은 또 그 공적으로 제주도청에서 했다. 이게 말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언뜻 다른 유튜브 채널과 똑같이 봤을 때 굳이 정치인이나 행정가, 도지사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봤을 때도 언뜻 보면은 제주도청 홍보 채널인 것도 같아요. 뭐 도지사가 공식 행사에 가서 다양한 가벼운 컨텐츠를 선보이고 하니까 뭐 그것도 도청 홍보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아니다, 이건 개인 유튜브다. 심지어 거기는 본인 개인 팬클럽 관련된 영상들도 업로드가 돼 있습니다. 반면에 이게 또 어떨 때는 도청에서 직접 해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적 영역이라면서 공적 영역이 뭔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정돈이 잘 안 된 느낌이 들어서.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애매해. 진짜로. 어떨 때는 공적 영역이 분명히 있고, 그 지사가 답변, 그 업무 시간에 유튜브를 한다면서 도정 질문에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질타하니까 답변하는 게 도정 홍보가 70%다. 도정 70. 도정의 업무 연속성이라는 자기 업무라고 하네요. 또 어떨 때는 개인적인 유튜브라고 하고 좀 애매모호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방향도 있고 말 그대로 그런 애매한데 말 그대로 또 근데 또 개인 유튜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이 나오기도 하고 뭐 발전연구원, 제주연구원 나오기도 하고 뭐 캠프 사람 나오기도 하고 뭐 제2공항에 찬성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뭐 실질적으로 근데 저도 원더풀 TV에 출연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근데 좀 제가 지사랑 좀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근데 나가기가 좀 꺼려요. 나가면 괜히 이용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나갈 수 없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가면 여기 일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가서 제대로 직설을 딱 얘기하시고 싶으면 되잖아요. 아니 또 그런 생각도 있지만 또 반대로 내가 가서 저기 도와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악마의 편집이 할 수도 있으니까는. 네, 그런 면도 있어요. 저는 이게 도정 홍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이제 그 소셜 미디어에 관련돼서 이제 지자체들을 몇 군데 다니는데 그쪽에서 이제 원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 채널에 홍보가 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문 기자가 얘기했듯이 제주도청의 뭐 공식적인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 박원순 TV는 사실 서울시의 그 소셜미디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뭐 홍보 업무를 박원순 시장이 나서서 할 필요 없을 정도니까는 이게 가능한 거지만은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제주도청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뭐 자기가 그 따로 채널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 왜 공식적인 채널부터 먼저 이렇게 힘쓰지 않을까라는 좀 의문도 좀 들고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제2공항 얘기했으니까 우리 뭐 좀 제2공항 얘기하면은 그 원지사가 유독 그 제2공항 얘기를 많이 했어요. 원더풀 TV에서. 거의 이게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거는 원희룡 지사 제주도정의 공식적인 답변이 아닐까 할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 전문가의 영역을 비전문가의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근데 이게 원희룡 지사의 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만 받아들이기는 좀 너무 막 나간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도민들의 반발도 좀 있었죠.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도 대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쪽의 의미만을 부각하는 그러한 설문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여론조사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죠. 일단 뭐 공론조사 부분 얘기도 있었고 당정협의 부분 여러 부분도 있었는데 아무튼 지사가 자기 공약이고 자기 이제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이제 제2공항은 자기 역점 이제 수건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계속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더 반발 심리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갈등도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지사가 좀만 말을 자기 톤을 좀 낮춰도 이렇게 그냥 팩트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좀 더 오버하시는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유튜브 채널의 특성이라서 이 도정보다는 유튜버로서의 어떤 그 입지를 좀 다지려고 자꾸 이제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것 중에서 뭐 남북 할주로도 얘기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기에 출연진들이 대부분 어떤 찬성 그리고 그동안에 제주 도정에 관련된 그 용역 업무를 또 하셨던 분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뭐 이제 그 이론 그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찬성이나 그쪽 분들이 나오신 것 같은데 뭐 조금 논란 소지는 있지만 뭐 그게 뭐 반대쪽을 불러도 저 같은 사람이 안 나가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엄연히 말해서 저 원지사가 하고 추구하고 있는 포지션 이건 개인 계정이다라고 해보면 사실 별 문제가 안 되는 거긴 해요. 사실. 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사실 유튜브 채널이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한 정치인들이. 그래서 사실 저는 항상 이 유튜브 원더풀 TV를 볼 때마다 혼란스러운 점들이 많아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전문가를 찾아서 좀 조언을 구해봤습니다. 네. 그 조윤호 리서치 뷰 컨설턴트 좀 조언을 구해봤는데요. 이분은 지금 뭐 정치 컨설팅 업체 리서치뷰에 있지만 과거에 매체 비평지에도 있었고 뉴미디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좀 깊어서 제가 좀 의견을 받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도지사 본인을 홍보하는 게 제주도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소위 개인 장사라는 건 아마 정치인으로서 개인 어필을 말하는 거겠죠. 인지도 높이기요. 네. 그것과 소위 도청의 공모를 홍보하는 게 분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채널 자체를 살려야 제주 도정을 홍보하는 내용도 많이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채널 살리려고 뭐 춤추거나 가벼운 콘텐츠도 넣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원희룡 지사가 다음번 도지사 선거에 안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낙선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원더풀 TV는 누가 하는지를 분명히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공모 시간에 구독자를 늘렸는데 혹은 공무원들을 어떻게든 활용을 했는데 그 계정을 계속 자기나 자기 캠프가 가져가서 추후에 다른 선거에 혹은 다른 활동에 자기 정치에 활용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갔나.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어떤 출연진이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제, 그러니까 어찌됐든 공무원들 출연해갖고 도움을 받은 거죠. 출연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선거에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뭐 확장? 발전성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인 거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의 얘기는 공모 시간에 구독자를 늘린 행위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나중에 전제는 물론 나중에 그걸 자기 정치에 개인이 활용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또 추가로 설명을 하면 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만약 새로운 도지사가 탄생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분이 원더풀 TV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자체 유튜브는 홍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업무의 결과물을 축적해 놓는 건데 어쨌든 채널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쭉 내려보면서 그 유튜브의 특성을 이해하게 될 텐데 사실 지금 구독자가 들어와서 봤을 때는 이게 철저히 개인 유튜브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도청과 연관성이 있는지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조윤호 컨설턴트가 강조하는 얘기는 원지사가 소위 개인 장사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활동을 하든 공식 채널에 쌓이지 않게 되면 이게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튜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다. 도청이 갖고 있나, 도청 공무원이 갖고 있나, 혹은 추후 개인 캠프의 계정이 될 가능성은 없나, 이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분께 질문 드릴 때는 어떤 방식으로는 공무원이 투입되거나 혹은 세금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려서 그걸 전제로 이분이 또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세금을 어느 만큼 썼는지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는지 그리고 원더풀 TV라는 계정의 소유권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유튜브는 사실 최근 들어서 생긴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 네, 이런 조언을 건네줬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어요. 뭐 홍준표나 홍준표 콩카콜라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그 구독자도 많고 이제 조회수도 높고 그러니까 이래서 이 국회의원실마다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난리가 있는데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의원실마다 유튜브 채널 하나씩 만들어라. 그래서 서로 교차해서 구독자도 좀 늘리고 막 그런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이게 그 개인 아까도 이게 좀 굉장히 저희가 지금 막 논란이 되고 있고 혼돈이 되는 부분이 왜 원희룡 지사는 이렇게 명확하게 이게 도정인 건지 개인인 건지 또 하는 짓은 또 자꾸 믹스업 돼 그런 부분도 있고 도정에서는 어떻게 이 채널을 좀 바라보고 있어요? 일단 일선 공무원들은 약간 좀 반응은 좀 싸늘한 편입니다. 일단은 별로 관심도 좀 덜 갖고 있고 조회수도 잘 안 나옵니다. 일단 뭐 좀 전체적으로 좀 무관심인데 원더풀 TV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미가 없다는 거죠. 재미가 없죠. 네,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요즘 아까 우리 문준영 기자가 얘기했듯이 좀 낚으려고 제목도 하고 좀 썸네일도 좀 세련되게 하면서 구독자는 최근에 3,400명으로 꽤 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5만, 이재명 다음입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원더풀 TV가 계속 요즘 요즘 초등학생 꿈이 유튜버라고 하는 그렇죠. 정도로 유튜버가 지금 대중화가 되고 정치인들도 지금 대세가 되는데 원지사가 원래부터 갑자기 유튜버를 자처해서 하는데 얼마나 꾸준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꾸준히 하는 것도 좋지만 도정에 더 전념해야 되는 지금 현안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제2공항 비자림로 그다음에 제주 난개발도 있고 그다음에 영리병도 얼마 전에 끝났고 굉장히 되게 그 현직 지자체장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이게 되게 바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사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유튜브 할 시간이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 뭐 전체적으로 냉담해요. 지사에 대한 유튜브 관심도 없고 냉담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막 그 도정과 이게 혼재되어 있는 이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원더풀 TV가 지금 지향하는 목표는 분명히 저는 이제 정치인 원희룡의 어떤 다음 스텝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원지사가 굉장히 요새 들어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그 선인가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는 그 영상들 많이 올려요. 아니 뭐 제주지사가 뭐 대통령을 뭐 저격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되게 도가 심해지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한일 양국에서 벌어진 어떤 무역 전쟁 이런 부분들을 놓고 되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데 이 한편으로 도민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제주도도 지금 와가지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을 지금 비난할 그 거리가 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뤄봤으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정치인과 유튜브 그리고 정치인이 특히 이제 현직 제주지사가 유튜브에서 하는 말을 이 정도면 100% 믿어야 되나? 이게 뉴스인가? 공식적인 답변인가? 이거에 대한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문 기자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뭐 조사 내용이 있었나요? 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지난 2월 달에 설문조사를 하나 한 게 있는데요. 이게 가짜뉴스와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그러니까 유튜브나 SNS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뉴스로 분류할 수가 있느냐, 수용자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뭐 이런 취지에서 실행된 조사인데 그중 항목 하나가 좀 연관이 있는 게 있어서 소개해드리자면 정치인들의 유튜브 채널 콘텐츠는 어떻게 봐야 되냐, 정치 활동이냐 아니면 소통 활동이냐 했는데 정치 활동으로 봐야 된다가 65.1%로 나왔고 소통 활동으로 봐야 된다가 22.8%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제 정치적인 활동이죠. 네, 이거는 뭐 도지사로 한정 지은 건 아니고 뭐 정치인으로 해서 범주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인들이 인식을 했을 때 정치인들의 유튜브 채널은 어떤 선출직이겠죠, 대부분. 어떤 소통의 과정이라기보다는 뭐 개인 정치 활동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인식을 하는 걸로 나타났고, 이 점에서 역시 지금 원더풀 TV가 개인 방송이라고 하지만 처음 원더풀 TV를 들어가 본 사람은 그 콘텐츠의 내용을 봤을 때 이거 도청 홍보 방송이고 도지사가 나오는 건가? 혼선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잘 정돈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직 지자체장이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듯이
분명 몇 가지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듯이 제주 도민을 위한 도정에 조금은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언론 제주의 소리와 1인 미디어 아이엠피터가 함께하는 공동기획,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